혼자 남겨졌을 때 진짜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 당신은 혼자인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작은 틈마다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하루,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속마음. 이 이야기는 혼자인 지금 그 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외로움이 곁을 파고들기 전에 스스로를 살피고 지키고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진짜 외롭지 않기 위한 작은 지혜들을. 첫 번째 이야기. 외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할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무조건 나쁜 감정일까요? 사실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피하려고만 하면 더 커지고 도망치면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마주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속 공허함을 지워내기 위해 TV만 켜두고 멍하니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차 한 잔, 내 마음을 적는 글 한 줄이 훨씬 깊은 위로가 됩니다. 외로움은 피할수록 커지고 마주할수록 작아집니다.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것은 나를 이해하고 다독이는 시간으로 변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게 더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외롭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써야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곧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돌보거나 챙기던 시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 당신은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서 자는 하루. 그것이 고독한 시간이 될지,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될지는 오롯이 나에게 달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달라집니다. 작은 계획을 세우고 오늘 할 일을 정리해 보세요. 그 중엔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글을 써보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를 위한 하루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루가 무질서하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외로움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나만의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가볍게 하는 스트레칭, 따뜻한 차 한 잔, 산책하는 시간. 이런 아주 작고 단순한 루틴이 쌓이면 삶이 단단해집니다. 루틴은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지켜질수록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쌓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수면 패턴이 바뀌거나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약속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럴수록 더욱 나를 지키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지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마시고 저녁엔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 그렇게 반복되는 하루가 외로움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잊고 지냈던 취미를 다시 꺼내보세요. 혹시 예전엔 좋아했지만 바빠서 멈췄던 일이 있지 않나요? 뜨개질,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꽃 돌보기. 그런 취미들이
지금 외로운 시간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취미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게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내 마음이 웃고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는 고요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손과 눈이 바쁘고 마음이 들뜰 수 있는 내 것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된 관계를 다시 꺼내보는 용기. 사람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입니다. 혹시 연락하기 애매해서 괜히 멋쩍어서 이제 와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하지 하는 생각에 망설이고 있진 않나요? 그런데 한 통의 전화, 짧은 안부 문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는 용기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덜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그 관계는 다시 온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혹은 미뤄두었던 인연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움직인다면 오늘 연락해 보세요. 그것이 외롭지 않기 위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같이 먹는 밥은 마음을 살리는 힘입니다. 밥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밥은 사람을 살리는 온기가 됩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닫혀가고 어느새 나는 혼자다라는 인식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 한 끼는 생각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예전엔 밥을 차려주던 존재였고 누군가를 챙겨주던 위치였던 내가 이제는 함께 밥 먹을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졌지만 진짜 익숙해졌던 건 말을 나누지 않는 식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와 같이 먹는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따뜻한 대화요, 함께 있는 느낌입니다. 가끔은 이웃과 반찬을 나누고 교회 모임이나 복지관 밥상에 얼굴을 내밀어 보세요. 아무 말 없이 먹는 밥이라도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로움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와는 다른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되니까요. 같이 먹는 밥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목소리를 나누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듣는 존재인 동시에 말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말문이 닫히면 마음도 함께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선 목소리를 내는 일을 매일 해야 합니다. 그게 꼭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나에게 편지를 써도 좋고 일기를 소리내어 읽어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큰 소리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의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감정도 숨을 쉽니다. 전화 통화 하나가 그날 하루의 기분을 바꿀 수 있고 짧은 인사말 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말은 귀찮고 필요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하지 않아서 느끼는 피로일지도 모릅니다. 혼자일수록 더 자주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단단해지고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8번째 이야기.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산책도 좋고 간단한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집 안에서라도 규칙적으로 걷는 것, 그게 마음의 침체를 막아줍니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생각도 움직입니다. 우울감이 머무를 자리가 사라지고 외로움이 들어설 틈도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엔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마음을 짓눌러요. 그럴 땐 몸을 먼저 움직이세요. 생각은 멈추려 해도 멈추지 않지만 몸은 내가 의지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깨어납니다. 몸이 깨어나면 외로움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것이 8번째 이야기입니다. 9번째 이야기.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기도는 종교를 떠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위로를 자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곧 나를 위한 대화입니다. 누군가의 평안을 바라는 순간 내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혼자 있다는 감각이 줄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외로움을 밀어내는 가장 깊은 에너지입니다. 기도는 아무도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중얼거림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머무는 동안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어딘가에 마음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감정은 깊은 공허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누구에게든 무엇에게든 전하려는 순간 외로움은 길을 잃습니다. 이것이 9번째 이야기입니다. 10번째 이야기. 가장 중요한 관계는 결국 나와 나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나 혼자 남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웠던 가족도 오래 함께한 친구도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 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해지는 건 내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느냐입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 가장 큰 외로움은 자기 자신조차 위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 자신을 돌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다독여주는 습관 말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연습은 타인이 아닌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해냈어라고 말해주는 연습. 그것이 외로움 앞에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라는 사실이 곧 당신의 삶이 비어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여전히 온기 있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와 잘 지내는 것, 그것이 외롭지 않게 사는 가장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이것이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나와 마주하는 가장 진실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외로움은 무기가 될 수도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혼자라면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고 조용히 나를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혼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